오늘의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어이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게 된 사람들입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지인들과 캠핑을 하던 40대 여성은 반려견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급류에 휩쓸려 버려서 인력 140여명과 헬기, 보트, 드론 등을 동원해 사흘 만에 여성을 찾았지만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자 웬디 노스컷은 1994년부터 전 세계에서 황당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다윈상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상을 주는 건 아니고 조롱을 위해 만들어진 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다윈상을 수상하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2010년 8월 대전에서 장애인용 휠체어를 타고 있던 40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간발의 차이로 놓치면서 엘리베이터 문을 박아버렸는데요. 남자는 자신을 태워주지 않은 것에 분노해버렸고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엘리베이터 문을 다시 한번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이때 엘리베이터 문은 이미 박살나 있었죠. 그런데 남자는 다시 한번 문을 박아버리며 그대로 15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해버렸고 2010년 다윈상 후보 중에 가장 높은 평점으로 수상하게 돼서 한국인 최초로 다윈상을 받은 남자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때 2위로 수상한 사건은 브라질에서 일어났는데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관계를 갖던 커플이 화물트럭에 치여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991년에 대구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절도 전과를 가지고 있던 28살의 남자는 다른 범죄자들의 정보를 경찰한테 갖다 주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식당에서 경찰들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들은 맥주 18병을 나눠 마신 뒤에 다 같이 나이트클럽까지 가게 됐고 절도범은 경찰이 휴대하고 다녔던 38구경 리볼버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한 번만 만져보자고 부탁해봤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안 했죠. 그리고 이들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그리고 절도범은 또다시 경찰한테 권총을 한 번만 만져보자고 부탁했지만 이번에도 경찰은 그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사실 절도범이 이렇게까지 권총에 집착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봤던 디어 헌터라는 영화에서 러시아 룰렛 게임하는 장면을 인상 깊게 봤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계속 총을 못 만지게 하니까 이번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욕만 했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경찰한테 사나이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며 러시안 룰렛을 해보자고 제안했던 건데요. 절도범이 술에 너무 취해서 무시해왔던 경찰은 그렇게 겁이 많아서 형사를 어떻게 해먹냐는 절도범의 도발에 넘어가 버렸고 가슴에 차고 있던 권총을 뽑아 실탄을 장전하고 약실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절도범에게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고 절도범이 그렇다고 하자 경찰은 먼저 자신의 머리에 한 발을 격발했지만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총을 절도범에게 넘겼죠. 그렇게 절도범은 왼손으로는 술을 마시며 권총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는 자신의 머리에 격발해버렸고 총알이 발사되는 바람에 그대로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절도범의 유족들은 국가에 소송을 걸어서 6천만 원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영상 중간에 나온 이 사진은 웃기려고 가져온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당시 식당 이름이 나랑 레스토랑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202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어이없는 행동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사건인데요. 새벽 늦은 시간 경기도 오산의 한 5층짜리 주택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건물 5층에 살던 중국 국적의 젊은 부부는 자고 있다가 급하게 대피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건물 계단과 복도는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태어난 지 2달 된 아이가 같이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결국 부부는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이 건물과 1m 정도 떨어져 있던 옆 건물의 주민에게 아이를 먼저 넘겼고 남편이 두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뒤따라가려던 아내가 추락하고 말았죠. 아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됐지만 5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억울한 죽음이냐면 이 건물에 화재가 난 이유가 황당했는데 건물 2층에 살던 20대 여성이 집에 바퀴벌레가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됐는데요. 예전에 봤던 바퀴벌레 잡는 영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집에 있던 라이터와 스프레이 파스를 화염방사기처럼 사용해 바퀴벌레를 잡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영상에서 본 대로 화염방사기를 만들어 버렸고 결국 침대와 집안 곳곳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나버리게 됩니다. 이 화재로 사망자뿐만 아니라 8명의 부상자도 나오게 됐고 경찰에 잡혀간 여성은 이미 이전에도 이 방법으로 벌레를 잡은 적이 있어서 또다시 해본 거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2017년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박에 빠져버렸던 20살 남자는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해 봤지만 부모님은 이미 5억 원에 가까운 도박 빚을 대신 갚아준 상태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특단의 방법을 생각해내게 되는데 본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여주면 또다시 부모님이 도와줄 거라는 생각에 자신에게 600만 원을 빌려줬던 친구와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작전 내용은 차에서 탄을 피우고 위급한 상황에 경찰과 부모님이 발견해주는 시나리오였죠. 이 계획을 들은 친구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자작극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전을 실행했는데요. 채 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은 거죠. 이제 친구가 경찰이랑 부모님한테 연락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 탄을 피워도 5시간 안에만 구출되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 계획도 친구한테 4시간 후에 찾아와 달라 부탁했고 근처 PC방에서 대기하던 친구는 약속한 시간에 차로 갔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친구는 재판에 넘겨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차에 탄을 피우면 10분 이내로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